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최근 신임 당 미디어위원장에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진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법률자문위원장에는 역시 6.3 보선에서 당선된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진숙과 김태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함께 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정면으로 맞섰던 공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시절 저질 좌익 세력에 대한 치열한 투쟁으로 선명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겼던 이진숙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자유우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이진숙의 과방위 위원 보임을 두고 보이콧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맹폭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이 민주당 주도의 과방위에 의해 고발됐기 때문에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고소됐던 민주당 김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민주당 이정은 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조사당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진숙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폭언을 내뱉었다가 이진숙에 고발당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의 사례들을 지적한 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에게 묻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경내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시키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자녀 결혼 소식을 제대로 몰랐다는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원칙과 신뢰훼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국회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진숙은 특히 자신이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했기 때문에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각종 심각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되로 주고 말로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진숙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위정교사, 명예훼손 관련 고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일반 이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저 이진숙을 고발해 피고발인이 되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수많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법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과방위가 저 이진숙을 위정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진숙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고발해 내가 피고발인이라고 자격이 없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들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당신들이 피고발인이 된다면 당신들도 피고발인 신분이 되어 과방위원 자격이 없어집니까? 피고발인 신분은 상임위원 자격이 없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이진숙을 쫓아낼 계획이라면 각오하십시오. 민주당에서 최소 수십 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도한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에 맞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국회 입성과 함께 국힘 원내 수석대변인에 이어 법률자문위원장에도 임명된 김태규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김태규는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인 악법에 저항하는 필리버스터에 벌써 2차례나 참여했습니다. 그는 7월 31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안수사권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권을 100% 다 인정해야 한다.
언젠가 내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꼭 내겠다. 검찰 수사권이 왜 죄악인가?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면 선이 되고 검찰이 가지면 악이 되는가? 이 역시도 잘못된 접근법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경은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늘어놓는 TV화면을 자신의 SNS에 소개한 뒤 똥통 같은 판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태균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선택받은 자의 은밀한 공간, 그리고 각박한 세상을 초월한 듯한 선민의 우월감. 그러니 세상의 흐름을 못 읽고 선관위 직무감찰을 큰 불경제로 본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민준이 정인이 하는 것은 그저 관념의 유예에 지나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입으로 하는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매한 척했어도 결국 똥통 같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때 직무감찰만 허용해서도 선관위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짧은 소견을 가진 자에게 너무 큰 권한을 쥐어주면 결국 사회에 끼치는 민폐의 크기만 커집니다. 역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주진우 의원과 김민전 의원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6.3 선거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주진우는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벌어진 선관위 부정과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뒤 충격적인 내용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는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해 6.3 대선에서 전국 109곳의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되는 전산 조작이 자행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의 근본적 정당성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진우가 공개한 선관위의 전산 조작 방식은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일정 시간 투표자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은 투표 정지 상태 발생, 1시간에 수백 명이 투표한 직후 2시간 동안은 2명만 투표한 것으로 기록되는 현상 등 다양합니다. 그는 또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가 최장 6시간 동안 0명으로 기재되는 투표소가 전국 34곳에서 확인됐고 2025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뒤늦게 고치는 투표율 조작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합수본이 이런 전산 조작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합수본은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선관위 말단 직원 2명을 달랑 입건하고 부분 압수수색으로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진우는 대선 투표율의 진실, 고의 조작 드러났다면서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부실선거라고 우기며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제부터는 부실선거라며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주진우 의원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선거 문제점을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라면서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음모론자란 것입니다. 김민전 역시 자유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김민전은 적어도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는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온 정치인입니다. 김민전은 얼마 전 법원이 투표율을 조작한 선관위 공무원의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애시당초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됐겠냐라면서 법원은 각성하라, 선거조작 책임져라고 법원과 판사들을 질타했습니다. 100번 옳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은 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6월 3일 우리는 소중한 참정권을 빼앗겼지만 50일이 넘도록 올림픽공원에서, 광안리에서, 동성로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외친 애국시민의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만들었고 특검을 수용하게 만들었고
뚫리지 않을 것 같던 선관위의 서버를 뚫었습니다.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가 투표율을 조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2023년 국정원은 선관위의 전산망이 해킹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득표율도 조작할 수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0년 총선 이후 드러난 투개표의 모든 이상현상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조사돼야 합니다. 그리고 꼭 사전선거 폐지, 당일 투표, 수개표 이뤄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진숙과 김태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2달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서 활동한 것은 그보다도 더 짧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즉 48개월인 만큼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로 굳이 따지자면 두 사람은 24분의 1선의 국회의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주진우와 김민전도 이진숙과 김태규보다는 국회의원 생활을 조금 더 했지만 그래봐야 지난 2024년 4.10 총선에서 당선돼 2년 4개월 정도 의정 생활을 한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이진숙, 주진우, 김태규, 김민전은 이 한여름에 서울올림픽공원 등에서 참정권 수호를 위해 2달째 고생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청년청, 중장년청, 노년청 등 애국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림픽공원을 찾아가 자유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외에도 올림픽공원 시민들을 자주 찾고 그들로부터 뜨거운 환호가 쏟아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로는 정의용 사무총장,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김장겸, 박대출, 조배숙, 최수진, 박충권, 서천호, 김은혜, 이종욱, 조성환, 이철규, 박준태, 박충건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투쟁력이 돋보이는 상당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6.3 지방선거 후 올림픽공원 애국시민들과 손잡고 참정권 수호 투쟁을 주도해서 제도권 정치에서 성과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 핵심 정치인은 당연히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원내외에 포진한 이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바깥의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나 혹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노고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권영진, 이성권, 조은희, 신성범, 송석준, 박정아, 고동진 등 소위 대안과 미래는 25명의 국회의원의 선수를 합치면 무려 52선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이재명 정권이나 좌익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싸운 정치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24분의 1선인 이진숙과 김태규, 초선인 주진우, 김민전의 대안과 미래 국회의원 25명 모두를 합친 것보다 좌익 세력과 훨씬 더 잘 싸우고 야당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로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격이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투쟁이 아닙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당을 이끌어가면서 당의 존재감을 잃지 않게 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좌익 정권과의 투쟁이나 국민 참정권 회복 투쟁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당권 장악을 위한 내부 총질만 열을 올리는 것이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재래식 언론이 대안과 미래를 지켜 세워주기 위해 포장한 소장판이, 혁신판이, 개혁판이 하는 단어만큼 정치 현실과 괴리된 잘못된 단어는 찾기 힘듭니다. 당장 대안과 미래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권영진이 최근 전현직 원내대표에게 저질렀던 폐악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을 생각해 봅시다. 저런 자가 주요 비자파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과 대구시장까지 했다고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 금배지 중에 올림픽공원 자유시민들의 절절한 참정권 수호 외침에 응답한 자도 찾기가 힘듭니다. 저런 모습 어디에서 혁신이나 개혁이란 말을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걸핏하면 입에 올리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들입니까?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정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계나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김민정 같은 정치인들로 모두 채워졌다면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정치적 반대 세력과 야합해서 두 차례나 탄핵해 쫓아내는 정치적 폐륜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뚜렷한 우파 이념도 신념도 없는 자들이 오직 금배지와 개인적 영달에만 혈안이 돼 이런저런 바람에 휘둘린 것이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근본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당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눈만 이리저리 굴리는 기회주의자들이 아니라 좌익과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정치인들이 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념정당, 가치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좌파정당 소속인지 우파정당 소속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비겁한 기회주의적 정치꾼들이 아니라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김민정 같은 소신과 강단과 실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공천과 당직 배분 등에서 확실히 우대받는 그런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한국인도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